구호쇼 첫 번째 순서,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살펴볼게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어제 선물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어제 네. 좀 무난하게 좀 흘러가는 분위기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흐름들 괜찮았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대형주랑 중소형주가 좀 같이 움직여주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았던 게 좀 아쉬운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크게 어떤 변화라든지 그리고 주가 상승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주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2%로 좀 많이 내려왔고, 코스닥도 그에 못지않게 마이너스 1.5%입니까? 오늘 크게 또 움직임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인데,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수급들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개인들이 2조 1,000억이나 또 거래소에서 순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는 분위기들, 그리고 콜옵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많이들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콜옵션을 매집을 한다는 건 외국인들도 지수 방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우리가 오늘 좀 주가가 좀 내려오고 하락을 했다 해서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앞으로의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이벤트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편안하게 또 매매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거니까요. 시청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 충분히 푹 쉬시고 월요일장을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 기대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장이 많이 밀려서 많은 분들이 좀 상심이 크실 텐데요. 오늘 좀 안심해도 된다. 수급적으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요. 네, 80% 기록해 주셨습니다. 10종목 중 8종목의 흐름을 맞춰주신 건데요.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왔는지 10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왔을까요? 네, 1위는 반도체 대장이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오늘도 2, 3위 연달아 두 군데나 랭크가 됐습니다. 방산주 4위 자리했고요. 5위에는 거래 재개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랭크가 됐습니다. 네, 6위에는 건설주, 7위에는 반도체 장비, 8위에는 오늘도 2차 전지 테마가 핫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화장품주가 올라와 있고요. 합법화 추진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 종가 상황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를 차지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삼성전자 오늘 1.9% 밀리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 시장에서는 10위까지 모든 종목이 파란불을 킨 바 있죠. 또 셀트리온 6.67% 큰 폭으로 어제에 이어서 급락하는 하루였습니다. 반면 한국파마는 3거래일 연속 상한가 보여줬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0%대 급등 이어갔습니다. 네, 3주 만에 거래 재개가 된 아시아나항공 오늘 13%대까지 급등 보여줬지만 종가는 보합권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마무리됐고요. 동신건설은 11% 상승하면서 이재명 관련주가 핫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또 작년 실적이 최대치가 나왔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주목받았고요. 종가는 6%대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LNF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SK 이노베이션과도 또 협업을 하면서 오늘 주목받았고요. 아모레퍼시픽 3%대 상승 보여줬습니다. 올해 실적이 기대되고 있고요. 오성 첨단 소재 또 바이든 취임식을 앞두고 주목받는 마리화나 관련주였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씩 매니저님과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3위를 차지한 한국파마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효과 입증 소식에 3연상에 성공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기대해봐도 좋을지 아닐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이제 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파마.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3일 연속이나 상한가를 가는 분위기였고,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동사에 상당한 이제 멀티플을 주면서 주가 상승을 좀 끌어올리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3일 동안 연속으로 지금 이제 상한가를 간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동사의 성장성과 기대 심리 그에 대한 투자자들이 지금 한국 판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좀 차트를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파마가 지금 이제 상장한 지는 크게 얼마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야말로 새내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좀 상한가로 가면서 3일 연속 상한가 흐름을 보여줬고 거래량도 좀 형성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누가 과연 지금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있냐? 자, 보시는 것처럼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순매수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파마의 지금 현재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외국인이 이 정도로 크게 지금 현재 주가 상승 흐름을 가져간다면 분명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고를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3연상을 했지만 그래도 거래량을 봤을 때 추가 상승 다음 거래일에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4위를 차지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가 태양광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합작사를 설립하고 또 적극적인 M&A를 하면서 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에 위성사업 확대에 대한 이슈로 주목받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좀 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로켓 발사나 위성 발사가 이루어질 때 거의 동사에서 거의 제품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좀 해외 쪽에도 미국 쪽에서도 우리가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앨런 머스크가 지금 현재 스페이스 X라는 비상장 회사를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로켓만 하더라도 지금 10번 이상 우주로 또 보냈던 부분들이 있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주 시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우주 여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기대감이 민간 기업들의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상상으로만 생각하던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에어로스페이스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멀티플을 주고 있고 상승 분위기가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하나그룹 쪽에서 적극적인 이제 세트랙 아이죠. 네, 세트랙 아이라는 종목을 회사를 지분을 인수할 정도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스택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서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죠. 스타링크라는 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지금 현재 세트랙 아이라는 회사가 관련된 기술력으로 지금 현재 스페이스 X에다 납품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 그룹 쪽으로 인수 합병이 되었다는 부분들은 이제 본격적인 하나에서 좀 더 우주에 대한 로켓 발사에 대한 그런 수요와 그런 이제 잠재적인 희망과 꿈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상승 흐름을 단기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뭔가 주가가 상승할 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적도 분석해야 되고 그 기업에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보는 입장에서 꿈과 희망을 얼마만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기업이냐, 이것 또한 주가 상승에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그게 하나의 커다란 베네핏으로 형성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꿈과 희망을 담겨져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지수의 움직임보다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미래 성장성이라고 들여다봤을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주가 상승 계속 견인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종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5위를 차지한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하실 종목 같은데요. 무상 감자 후에 약 3주 만에 거래가 재개된 아시아나 항공. 장중에 급등 보여줬지만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월요일에는 흐름이 어떨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고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는 좋은 움직임이었고요. 아무튼 그 감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 뭐 다시 오늘 거래 정지가 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풀리면서 거래가 되었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래 윗꼬리를 좀 크게 나는 흐름들이었어요. 이런 분위기는 뭐 앞으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대감도 녹아져 있는 부분들이고 오히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으로 흡수되면서 아시아나항공만의 어떤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냐라는 부정적인 관점도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주가상 오늘 일봉상 움직임 자체가 상승도 해주었지만 그에 따른 장중의 하락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흐름들이 아시아나항공에서 좀 보여주고 있고 이 감자했던 부분들이 일단 재무적으로는 좀 더 건전성을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높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한항공과 어떻게 합병을 하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계속해서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계속 서비스를 해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제 대한항공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비행기가 세팅이 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긍정적인 요소가 많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앞으로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녹아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오늘 뭐 크게 급등하기도 하고 좀 장중에 급락하기도 했지만 거의 뭐 보합권에서 마무리되었던 부분들 뭐 아직까지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고를 외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흡수가 뭐 전망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게 갈리기 때문에 주가 급등락이 반복됐지만 또 외인과 기관 양매수가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재무 건전성이 좋아진 부분을 좀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고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여행주도 슬슬 움직이고 있고 이 콘택트주에 대한 전망, 향방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보게 되면 항공사들도 마찬가지, 여행주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좀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실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부분들은 11월 달부터였습니다. 네. 11월 달부터 11월 초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여행주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참 좋은 여행 그리고 뭐 우리가 항공 쪽에 보게 되자면 대한항공, 제주항공 뭐 그리고 에어부산 뭐 여러 항공사들이 있죠. 뭐 다시 한번 더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전 작년 11월 달부터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주가 상승 분위기를 연출해줬고 지금까지 좀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여행에 대한 이제 수요가 다시 시작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항체가 코로나 관련된 항체를 모든 지구에 뭐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그에 대한 항체를 전체적으로 가지게 된다면 집단 항체가 가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많은 주식의 참여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선 반영되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좋은 움직임 기대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주식시장인 만큼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당분간은 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다음으로는 8위를 차지한 LNF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SK 이노베이션과도 1조 원대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중이라는 또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저는 이제 고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시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모듈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는 뭐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실제 우리가 셀을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가격이 좀 비싸고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양극화 물질을
은거카이 물질보다는 좀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그에 못지않게 LNF 같은 경우에도 막 삼성 SDI라든지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거의 뭐 LG화학 거의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지금 현재 그 전기차 관련된 3사들에게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소재 같은 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크게 나눠서 소재가 있고 2차 전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비 업체들이 있고 뭐 이런 이제 또 관련된 부품 업체들이 있습니다. 모듈화 시키는 부분들에 있어서나 셀을 만드는 부분들에서 이제 부품 업체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장비라든지 지금 현재 부품 쪽보다는 아무래도 소재 쪽이 좀 더 좋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그에 따른 LNF의 주가 상승률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자동차 포드를 만드는 완성차를 만드는 업체가 있었는데 포드가 돈을 많이 벌었냐 아니면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을 보급했던 록펠러가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냐 보게 되자면 록펠러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원료, 소재 이쪽이 오히려 더 부가가치가 높고 그에 대한 이제 수익률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뭐 올라오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소부장 업체 중에 또 소재 쪽이 앞으로의 또 주가 흐름상 봤을 때 상승 탄력 더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다음으로는 마지막에 자리한 오성 첨단 소재입니다. 오랜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바이든 취임식이 다가오면서 미증시에서도 대마초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덩달아 주목받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오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고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좀 약간 테마성이 강한 종목을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일단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LCD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이제 장비들도 잘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매출도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좀 마약성 있는 대마초 관련해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성 첨단 소재가 실제 미국에서 지금 현재 뭐 생산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농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성 첨단 소재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런 대마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인 이슈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오성 첨단 소재가 정말 성장성을 보여주면서 꾸준한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냐라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최근 움직임이 보게 되면 상승 추세를 만들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꺾이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네.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박스피에서 박스피의 움직임의 상단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놓여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이 부분에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한번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뭐 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외국인과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 특히 투신적 물량이 잘 들어왔기 때문에 뭐 오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다음 주에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좀 테마성이 짙긴 하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당장 다음 거래일에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은 동신건설, 정치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9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베스트일까요, 매니저님? 네, 9종목 중에서 제가 뭐 베스트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네. 이제 아모레 퍼시픽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같은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컨택트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여행, 항공, 카지노 쪽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또 소외받았던 종목이 섹터가 이제 화장품 쪽이었습니다. 화장품 쪽이었는데 뭐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화장품 쪽이 다시 한 번 더 상승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너무 크게 오른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쪽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이제 다시 한 번 더 상승 분위기를 크게 또 가져가고 있는 아모레 퍼시픽과 같은 화장품주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뭐 이치안불도 있고 여러 또 화장품 관련된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대형주 아모레 퍼시픽 또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면 목표가와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종가가 22만 500원이었는데 저는 목표 가격을 26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19만 원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크게 오른 종목들이 많은 만큼 좀 소외됐었던 화장품 관련주인 아모레 퍼시픽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더 많은 이야기는 무료 방송에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4시 반입니다. 4시 반에 들어오시면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시청자분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4시 반 무료 방송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고엔스탑은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